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 에듀윌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요, 이제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초시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나 하반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반기 우리 소방 한국사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먼저 출제 경향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그 방법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에 우리 4월 7일에 시험을 봤던 우리 소방 공무원 한국사는요. 전년도 2017년도와 그 전년도 2016년도 왜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한국사의 난이도를 봤을 때 한국 소방 공무원이 난이도가 조금은 쉬운 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제는요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에듀윌 자료실에 가면은요 2018년 보건 한국사 문제와 정답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실에서 우리 이제 기출 문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 공무원 시험 문제들은 말이죠. 이게 이제 시험지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 복원해서 다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답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2018년 시험에서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근대사 범위하고 근현대사 범위가 거의 동급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사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뉘게 되는데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 이후부터 2018년 지금까지다. 근데 근래에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의 포지션이 비율이 한 13대 7 정도로 전근대사가 13개에서 14개 그리고 근현대사가 한 6개 내지 7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10문제 가까이 근현대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는요. 우리 고대 정치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문화사 부분에서 출제가 됐었고 중세에는 정치사와 문화사 그리고 물론 이제 근세 조선 전기에서는 문화사,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태동기를 보면은 정치사 부분에서 그리고 문화사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자료 마찬가지 소방 한국사에 대한 총평 부분도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포지션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근현대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요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는요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소방 한국사 그리고 소방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국사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총평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2019년 대비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한국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에듀윌에서는요 맥락 한국사라는 기본서로 소방 한국 기본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소개 동영상을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 학생들이 기초 이론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기초 이론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초가 없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먼저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초 이론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6월 달과 7월 달 요때 기본 이론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수업이 들어갈 텐데요. 요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파트를 정리를 해서 고대사 그리고 중세 그리고 조선 전기인 근세와 조선 후기인 근대 태동기 그리고 근대사라고 하는 부분 일제강점기 전까지 일제강점기까지라고 봐야 되겠구나요. 현대사라는 부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약 한 80강 조금 못 되겠네요. 80강 조금 못 되겠네요.
예, 시간상으로는 64강인데 조금 보강을 해서 한다면 80강이 조금 못 되는 강의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는요, 여러분들 아주 기초예요. 그리고 한국사뿐만 아니라 영어나 국어나 소방법규나 소방학 개론 마찬가지 처음 공부하신 학생들은 최소한 기본 이론 회독을 2회독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가 그렇게 수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뭐냐? 심화 이론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심화 이론에서는요,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한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좀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심화 이론 강의에서는 근현대사 수업을 합니다. 근현대사 수업이 조금 더 어렵고 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을 심화 이론으로 한국사는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 한국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문제 중심인데 보건대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찾고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소방 한국사의 기출 문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 대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이론 2회독에서 3회독, 그 다음에 심화 이론 1회독에서 2회독,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서 기출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요, 각각의 주제별로 단원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가야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이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까지 가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기본 이론 2, 3회독 수강을 한 이후에는요, 공부를 한 이후에는 요점 정리와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풀이로 이거를 잡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서 최종 요점 정리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것이 출제가 될 것인가라는 출제 포인트를 잡아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기본 이론에서 전체 내용의 80% 이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를 기출 문제에서, 그리고 나머지 10% 실전 적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전 대비, 요 부분을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강의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는요, 선생님 이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할 것이고요.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시는 학생들도 자료는 받아볼 수 있고, 현장에서 나와서 공부를 한다라는 학생들도 또 이제 현장에서 또 자료를 받아서 함께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에서 지금 이 강의를 선생님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래 노원 에듀윌 학원 근처 반경 10km, 반경 20km 안에 있다, 10km 정도에 있구나, 10km 안에 있다라는 학생은 현장에 와서 동형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한국사라는 시험을 볼 때요, 5과목에서 한 10분, 빠르면 10분, 늦어도 13분 안에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재면서 문제 풉시다 라고 하고 채점합시다,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동영 강의에서도 그 문제 푸는 시간은 설정을 해줍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와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실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9년에 한국사를 소방 한국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속편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을 많이 해서 여러 번 해서 그 저장하는 시간, 뭘까요? 기억의 저장 기간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 유형 문제풀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풀이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순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알겠죠? 예, 여러분들 소방관을 꿈꾼다라고 했을 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에듀윌 출신들의 소방관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극한 상황에서 목숨,
그 생명을 구하는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는 정말 책임감 있는 직업이 이 소방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 정말 소방관이 될 거야라는 마음이 있다면 굳은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에듀윌 소방관 우리 학원 소방학원을 통해서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방관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도 드려도 되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또 수강을 하시면 선생님과 함께 또 만나서 또 공부를 해도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방관 꼭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항상 파이팅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소방관 화이팅입니다.